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오면서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성큼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왔습니다. 책 읽기 정말 좋은 계절이고요. 사실 뭐 책 읽기만 좋겠습니까? 운동하기에도 좋고 음악을 듣기에도 좋고 뭐든지 하기에 좋은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우리 독일 책방에서 이 가을을 맞이해서 책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것과 연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다루었던 책 빠찡고, 요 위에 보시면 광교 화면이 떠 있을까요? 독일 책방의 영상을 보시면 그 어떤 내용인지가 더 깊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빠찡고의 마치 후속편 같은 이야기인데요. 바로 동양 쪽에서 최근 20, 30년간 최고의 기업가로 성장한 손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언급을 드렸을 때 빠졌던 부분들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손정의가 직접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바로 2010년도에 있었던 비전 30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비전 30년이 왜 형성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할머니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직접 저의 육성으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실 거고 어떤 느낌인지도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도 어느덧 끝자락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처음 보는 할머니 한 분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게는 소중하고 또 소중한 분입니다. 이 여성은 14살 되던 해에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14살 때 결혼도 했습니다. 상대는 37살 제 할아버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성은 제 할머니이십니다. 할머니는 끔찍한 전쟁도 겪었습니다.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진흙탕 물을 마셔가며 배고픔 속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기댈 친척도 없이 14살 때 일본에 온 할머니는 한국 사람이라 일본 말도 서툴렀습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뭘 알았겠습니까? 14살이면 아직 어린애 아닙니까? 겨우 중학생입니다. 혼자서 산설고 물선 타지에 왔으니 참으로 막막했을 겁니다. 제 아버지는 중학교 때 벌써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6 형제와 함께 자란 아버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1957년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는 형편이 약간 나아졌다고 합니다. 비록 양철 지붕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살았지만 말입니다. 제 호적을 보면 본적직한에 사가현, 도수시, 곡행도로, 무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번지가 없으면 적지 않아도 좋을 것을 굳이 무번지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땅이 아닌 국철 선로 옆 공터에 양철 지붕을 올리고 판자를 둘러쳐 살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호적을 인정해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30살 때 할머니가 저를 무척 귀여워해 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 일을 하셨습니다. 두 분은 항상 집을 비우셨기 때문에 저는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서실 때면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할머니가 마사요시야 산책 갈 시간이 돼 하고 부르시면 저는 손수레에 올라타서 안 떨어지려고 꽉 매달렸습니다.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손수레는 새까만 색이었습니다. 되게 미끈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수레에 반으로 자른 드럼통을 서너 개 싣고 거기에 돼지 사료로 줄 음식 찌꺼기를 모았습니다. 도수시 역 근처 식당에서 먹고 남은 음식들을 모아 그걸로 돼지를 쳐서 생활에 보탰던 것입니다. 그때는 어렸으니 뭘 알았겠습니까? 전 그저 수레를 타고 다니는 게 즐거웠습니다. 아, 수레가 미꾸둥하고 시큼한 냄새가 좀 나는구나. 비 그친 돌길에 구덩이라도 얻어걸리면 덜커덩하는 순간에 쫄딱 미끄러지겠구나. 떨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끌던 할머니가 꼭 잡으레이 하실 때마다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엄청 따랐습니다. 그때 일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수레가 뭐가 좋아서 타겠습니까?
부끄럽기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려서 그게 그저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철이 들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할머니가 죽도록 싫었습니다. 왜 싫었냐고요? 할머니는 곧 김치였기 때문입니다. 김치는 말할 것도 없이 한국입니다. 그 사실과 관련해 제 인생에 고통을 안겨준 온갖 일들이 있었습니다. 별로 예를 들고 싶지 않지만 아무튼 힘든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숨을 죽여가면서 수모 살듯 1번 이름으로 살아가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할머니는 더더욱 제게 컴플렉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할머니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일부러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아버지가 피를 쏟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위기였습니다. 저보다 1살 위의 형은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형은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머니를 도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아버지의 입원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쉴 새 없이 일을 했습니다. 위기는 삽시에 우리 가정을 휩쓸었습니다.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서 빠져나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것인가? 사업을 하자. 저는 그때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사업을 일으키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중학교 때 이미 앞으로의 길을 정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즈음에 요마가 간다를 읽었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주눅이 들어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인종인의 먼에 하는 문제로 고민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시시한지 깨달았습니다. 그 길로 저는 사업가의 꿈을 세웠고 미국으로 건너가자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말하자면 료마의 탈번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까지 죄다 뜯어 말렸습니다. 할머니도 걱정을 하신 나머지 마사요시야 가지 마라며 울고 불고 매달리셨습니다. 어머니면 날이면 날마다 눈물로 저를 말렸습니다. 가지 마라. 거기가 어디라고 간다는 거니? 가면 못 돌아온다. 저는 그런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전 무슨 일이 있어도 갑니다.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할 뭔가를 찾아오겠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손에 쥐고 돌아와서 사업을 일으킬 거예요. 제 손으로 식구들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친척 어르신들과 사촌들에게도 싫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인정머리 없는 놈. 애비가 피를 쏟고 쓰러져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마당에 내 놈이 애비를 팽개치고 미국으로 간다고? 너 한 놈 잘 되자고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짓을 할 셈이냐?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국적인의 인종인의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널렸지만 전 훌륭한 사업가가 되어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손 마사요시의 이름으로 인간은 누구나 같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겁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정말 그렇게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결심을 한 후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그리도 끔찍하게 아껴주셨는데 할머니가 꼴도 보기 싫다고 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미국으로 가기 전에 그토록 싫어한 조상의 고향을 보고 싶어요. 한국에 가보겠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마사요시, 진짜로 같이 갈 끼가? 우째 한국 갈 생각을 했노? 하시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2주 정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대구의 어느 조그만 마을을 둘이서 찾아갔습니다. 자그마한 사과 말고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었던 동네. 땅이 척박해서 사과도 알이 조금했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희미한 촛불 아래 저녁 밥상을 받았습니다. 컴컴한 불빛 저편에서 사람들이 시커먼 이를 드러내고 싱긋이 웃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리저리 기운 바지며 스웨터 같은 헌 옷가지들을 큰 보자기에 싸들고 가셨는데 나중에 마을의 아이들에게 선물이라고 나눠주셨습니다. 고마심다. 우와 예쁘네. 일본 옷들은 와 이리 굽노. 아이들은 얼굴 한가득 웃음을 지으며 할머니에게서 옷을 받아갔습니다. 그때 할머니 얼굴에서 본 행복한 미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다른 사람들 덕분이래.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도와준 분들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온 기라. 그러니까네 절대로 남을 원망하면 안 된대. 전부 다 남들 덕분인 기라. 나중에 회사를 만들고 2년째 되던 해에 저는 큰 병을 얻어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돈이 아니다. 지위도 명예도 아니다. 할머니가 하셨던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 병실을 누워 지내는 동안 그 생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지구촌 어딘가의 한 작은 소녀가 흑투성이 얼굴로 사과 하나를 받아들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제 존재조차 모르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감사의 말 한마디를 누군가로부터 들을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일이 허락된다면 참 행복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단 한 사람의 어린이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와 소프트뱅크를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손정희 미래를 말하다 소프트뱅크 신 30년 비전에서 나온 마지막 대목을 여러분에게 직접 읽어 드렸습니다. 저희가 과거 빠찡코를 통해서 제1한국인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가면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인들의 저력을 어떻게 발휘했는지를 볼 수 있는 책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델로서 손정희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손정희는 매우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미국 유학을 결심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스스로를 다잡아 지금 최고의 사업가로 우뚝 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했던 대목들이 이 책에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한 얘기를 별로 예를 들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숨어 살듯 일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나날이었다 라고 이야기했고, 인종인의 먼해하는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얼마나 인종적으로 차별을 많이 받았을까요? 여기서 충분히 읽혀지는 대목이죠. 표현하고 싶지 않다는 건 생각하기 싫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런 정도로 어렵고 힘들었고, 그래서 가장 좋아했던 할머니마저 미워졌던 그가 마지막에 다시 고백합니다. 소프트뱅크 신 30년 비전을 만들면서 이들은 1년 정도 준비합니다. 1년 정도 준비해서 PPT를 몇 시간 하죠. 한 3시간 정도 가까이 PPT를 했는데요. 여러분 읽기에는 한 30분이나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사서 읽지 않고 전자책으로 보시거나 하면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비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데요.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을 첫 번째 목표로 잡습니다. 근데 그러한 첫 번째 목표를 잡는 것은 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바로 그것이 조직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목표를 잡을 때 행복을 잡게 된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바대로 바로 할머님이 환히 웃는 그 얼굴, 행복해하던 그 얼굴, 헌옷을 들고 가서 어렵게 사는 자기 고향의 옛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행복해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손정희는 사업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는지를 포착했던 것이죠. 그래,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업을 하겠다. 소프트뱅크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책에서도 서너 번의 결정적인 위기를 겪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최근에 잘 알다시피 위워크나 등등을 통해서 꽤나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마 암의 상장을 통해서 또다시 멋지게 부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떨치고 일어나는 핵심적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돈을 버는 거는 돈에 집착하면 돈이 벌리더라고요. 제 짧은 경험에서 보면 그랬습니다. 돈에 집착하고 돈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돈을 법니다. 그런데 정말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운이 좋았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정말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 조 단위의 돈을 버는 사람들은 뭔가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비전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죠. 손정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요. 저는 우리 중시각도기 TV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10만 금융전사분들이 자신의 필요와 가족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나면 타인의 필요와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떨치고 일어나서 정상의 자리에 쓴 손정희,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을 승화시키는 그 과정들, 이 가을을 맞아서 한 교포의 성공 스토리를, 그리고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을 되시고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운동도 많이 하고 더욱 건강해지는 가을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